예. 마이크. 아, 예. 아, 이게 참, 마이크. 이거 다 나오는데, 마이크. 예, 1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강은 노자 17장을 들어갈 텐데요. 노자 17장은 이게 하상고기 입장에서 이 순풍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17장인데. 순풍은 이게 주술구조라 하면, 순박한 풍속. 순박한 풍속. 이쪽이고, 두 번째 술목구조는 풍속을 순박하게 하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걸 선택하고 싶어요. 이거는 주술 구조로 해석된 거고, 이건 술목 구조로 해석된 거죠. 술목 구조. 그러니까 풍속을 순박하게 하다. 왜 이런 해석을 했냐면은 17, 18, 19장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 정치의 통치자. 이 통치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통치자. 요즘 리더지, 리더. 이 리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고, 리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혼란한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리더에 대한 문제는 노자라는 이 책 자체가 태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이 혼란기였다는 겁니다. 아주 심한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 노자가 태어나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을 바탕에 깔고 모든 노자란 사상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든지 그 사상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갖다가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이게 노자가 어떤 식의 삶이 태어났냐면, 이거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원래 BC 1122년에 주나라는 나라가 생성됐어. 이걸 일반적으로 서주라고 하죠, 서주. 이게 이제 문왕과 무왕이죠. 문왕과 무왕이 하는데, 이게 쭉 내려오다가 BC 771년쯤 되면은 이게 동주로 옮겨야 돼, 서주에서. 동주로. 이 서주는 우리 호경이라고 하는데, 호경인데, 동주로 낙양으로 옮긴 거죠. 낙양으로 옮기는데, 이 서주가 만들어져서 동주로 옮기기 전까지는 사회가 안정이 되다가 서주 만렵에 유명한 이 포사란 여인을 통해 가지고 유황이라고, 소위 어리석은 임금의 대표인 유황이라고, 이 유황의 포사의 치마폭에서 못 이겨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동주 옮기게 되는데, 이 서주일 당시에는 제후국, 이게 이제 봉건제이기 때문에 제후국이 한 1000여 개의 제후국이 있었어요. 제후국이.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 피라미드 구조에서 여기 천자가 있고, 천자의 아래에서 한 1000여 개의 이 제후국이 있는 거죠. 제후국이. 즉, 요즘 미국에서 국가가 형성됐을 때, 지금 현재 각 주마다 형성됐다 해서 제후국이 되는데, 이 제후국이 전체의 나라 보면 이렇게 있다면, 천자국이 있다면, 제후국이 천하를 나눠가지고 이 전체를 유지해주는 거죠. 이런 구조였던 거죠. 이 구조가 잘 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후 밑에는 소위 대부란 측근자가 있고, 그 대부 밑에는 사라는 계급이 있고, 사 밑에는 이제 민이 있었는데, 민 밑에는 종도 있지만 없애고, 이러한 구조가 내려오다가
유황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쾌락에 빠지면서 나라 망하는 거죠, 서주가. 그러면서 이 동주로 옮기게 되는데, 이 동주로 옮기면서 이 천자는 하나의 형식적인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죠. 동주로 옮기면서. 리더가 리더 역할을 못하니까, 요즘 회사로 말하면 회장이 있는데, 회장 역할을 못하니까 각 반개 회사들이 전부 다 자기가 회장처럼 행동하시게 되버린 거죠. 완전히 나라가. 그러니까 이 동주로 옮겨지니까 이 세력 구도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천자가 있고, 이 천자인데, 천자는 의미가 없는 허수아비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제후들이 이제 각자 천자를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이 대부가 있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BC 551년인데 551년 공자가 태어나는데 이때쯤 되면 이 제후국이 한 72개국 한 70여 개 국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1000개의 제후국이 한 70여 개로 줄었다는 건 엄청나게 혼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자 당시에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사회의 혼란을 바탕에 깔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BC 403년인데, BC 403년인데, 요때부터 요때까지를 소위 말해서 이걸 춘추시대라 그래요. 춘추. 이게 춘추시대인데, 이 춘추는 공자의 춘추란 책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공자가 이 춘추란 책을 쓰면서 잡았던 그 세계를 통해서 춘추되고, 그 다음 이 403년에서부터 BC 221년인데, BC 221년은 진시황이 통일할 때예요. 진시황의 통일 연대인데, BC 1년인데, 요 403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거대한 진나라는 나라가, 요 아래는 대부들이, 이 진나라 제후국인데, 이 대부들이 나라를 나눠 먹어요. 저 위에 조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한나라, 그 다음 위나라. 상계국을 나눠 먹으면서 403년에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대부들이 자기들이 모서던 대우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서주에서 동주로 옮겼을 때는 제후들끼리 천자를 무시하고 서로 세력 다툼하다가 이 40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아래에 있는 대부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들 모신 제후들을 갖다 물려내고 다시 말해서 자기 정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 오면 하극상이 기가 막히게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403년 이후는 조직구에서 이때 천자는 상징이 있었으니까 역시 이 천자는 이제 완전히 하나의 이제 허수아비 되고 겨우 이름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후국인데, 제후국에도 이 사람들이 정권 다투고 끊임 혼란하면서 이 제후국들이 천자를 무시하고 스스로 왕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제후인데 자기가 이제 왕이라는 거죠. 천자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는 대부들이 이제 하극상이나 대부들이 이 제후를 물어놓고 자기도 왕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들이 위에 제후를 물어내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사의 계급에서 새로운 세력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사의 계급을 자기들이 흡수시켜가지고 그 세력권과 새로운 신인 사대월과 형성해가지고 이 제후를 밀어내니까 이 아래에 있는 민까지도 뭐냐면 결국 전부 다가 사회의 하극상을 갖다가 끈을 잡기 위해서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 천하의 혼란에 빠지니까 아주 힘없는 백성들은 모두가 전쟁의 도구가 되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은 군량미를 뺏기고, 힘이 있으면은 가서 병사라가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국시대 좀 오면은 어떻게 되나, 이게 전국시대인데, 사람들이 농토가 황폐해도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곡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죽으면 시체를 땅에 그냥 버리려 할 정도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춘추전국이라는 시대 오면서 이런 사회 구조상, 사회는 안정된 이 구조상에서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그룹들이 전부 다 뭐냐면 권력욕이죠. 부권력이죠. 이 욕망에 의해서 백성들은 아무런 안정이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안정된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고 갈 수 있냐 하는 것들이 그 춘추 전국 시대 사상가들이 갖고 나온 거죠. 그 사상가들 제일 대표적인 게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음향가, 뭐 농가 이런 등등이 구가가 나오는데, 명가, 뭐 이 작가 뭐 이런 구가 나오는데, 이런 사상가들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사상의 근본은 이 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느냐, 그게 근본이죠. 그러니까 노자라는 이 책에도 전마저 나온 내용들이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수양론도, 그 하상공은 수양론이 있다. 하상공이라는 사람은 노자를 평할 때 이 수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줬다. 그 다음에 왕필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귀무로 인해가지고 본체론을 가지고 봐요. 귀무론. 귀무. 우주의 본체는 물 안에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들고 나왔지만도 이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은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조건의 발판으로 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오늘 똑같지만 지도자가 잘 돼야만이 사회가 안정이 된다는 것은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육아 철학과 노장 철학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아 철학과 노장 철학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도 구조는 뭐냐면 이거예요. 수기치인이에요. 수기치인. 이건 벗어날 수 없죠. 이게 아닌 거. 그러니까 수기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남을 다스려야만 되고, 또 수기를 잘하는 사람 남을 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기가 근본이 안 되면은 리더가 됐을 때, 이러한 리더들이 됐을 때 그 리더들은 백성들을 착지하는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착취를 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갖다가 제시했을 때 육아 철학과 노장 철학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육아 철학이 좋다, 노화 철학이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을 관점이니까. 그러나 그 정점은 전부 다 하나의 사상으로서 이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고 화평하게 만들겠다. 그 개념이 깔리는 거죠. 왜 이야기를 다시 하냐면은 지금 17장, 18장, 19장 가면서 뭐 20장도 급했는데 이게 치자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는 이런 그 역사적 배경과 틀을 통해서 노자를 봐야만이 노자가 전체 큰 틀이 수기를 통해서 세상을 편하게 한다는 그 틀 속에서 봐야만이 노자의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지만도, 그렇지 않고 노자는 일부가 말씀하시듯이 오직 수양적인 개념에서 이 무라는 수양의 개념까지 바라보기나 아니면 통치 철학, 그건 한비자처럼 그죠. 통치 철학적 개념과 보면 안 되고 두 개가 같은 선상에서 바로 이 춘추 전국이나 혼란한 시기에 태어난 사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여기서 그럼 노자가 정리된 시기는 언제냐? 다시 한번 답볼게요. 노자 정리된 시기는 이게 이제 BC 221년이고, 그 다음에 BC 216년이죠. 206년이죠. 206년에 한나라 통일되죠. 206년에 이게 한이 통일이죠.
항고조가 나오죠. 항고조 유방이. 이 유방인데, 그런데 이 1993년도에 또 1973년도에 이거는 백선노자가 나오고, 그 다음 1993년에는 축관노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백서노자가 발굴되면서 이 노자란 책이 언제 형성이 되는 걸 갖다가 잡혀요. 그게 되게 언제냐면, 이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 요 진의 통일시기예요. 진의 통일시기인데, 요게 진의 통일시기에서 이 유방이, 항고조 유방이 정권을 잡은 요 시기에 백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유방의 방자인데, 방자를 갖다가 휘를 했느냐, 휘를 해가 방자를 국으로 바뀌어진 것은 유방 다음이고, 유방 이전에 나온 것은 유방 전이죠. 유방 전에 나온 것은 이 방자를 휘를 안 하고, 이 휘를 했다는 것은 임금 이름이니까 피한 거거든, 휘를 했다 그러는데, 그걸. 그런데 백서노자에서는 이게 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방 바로 직전이나 그 사이에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후에는 이제 휘를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축관노자가 나오는데, 축관노자는 이게 춘추 말기에서부터 전국 초인데, 요쯤인데, 요쯤에서 축관노자가 나왔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 BC 400년 전후, 그러니까, 춘추 말기에서 전국 초기에, 요때 초기 축관이 나온 거죠. 그리고 백서노자는 바로 한나라 직전에 나왔을 거다. 진시황 말기에 나왔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짚고 나갈 때 뭐냐면, 백서노자나 축관노자에 나오는 것이 현재 왕필노자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할 문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다음은 다인데, 이 축관노자와 백서노자를 오늘날 우리가 지금 통용되는 이 노자책하고 대비를 해 봐야만이 그 당시에, 축관인 당시에 이 노자를 지은 저자는 소위 유과철학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배 원리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관노자를 참고로 해야만이 초기 노자를 갖고 저술했던 분들이 그 당시의 사상적인 관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반적으로 왕필노자를 하게 되면 이게 초기 노자하고 설명이 잘못돼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곧 뒤에 18장 나오지만도 이 축관노자 같은 경우는 인이를 배척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왕필노자 쪽에 와서 있는 거죠. 자, 백관노자부터, 백서노자부터 있어요, 백서노자. 이때부터 축관노자는 아예 없었어요. 다시 말해, 이 축관노자가 나올 당시 전국 말기에서 춘추 초기에서는 이때는 아직도 사상적인 어떤 소리 경쟁 관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상은 심지어는 좀 죄송한 종교까지도 초기 종교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거죠. 한 사람을. 그런데 그게 지엽적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가지가 뻗어서 파벌이 생기면서 상황도 똑같은 거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와 사상이 가지가 많아가지고 지엽적인 이파리 가지고 자기 옳다고 하지만 뿌리로 들어가면 그게 한 뿌리라는 거죠. 한 뿌리. 왜 오늘날 이런 게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과학이 발달되고 인지가 깨고 소위 인간의 보편성이라는 게 많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나무로 말하면 이파리처럼, 지난 그림에서 나오듯이 이 나무에 다양한 이파리처럼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시대가 많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기 크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면 남도 잘났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잘난 만큼 남을 인정 못하고 다투는 거예요, 자꾸. 되게 잘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오니까 지금 다시 뿌리로 가서
하나라는 뿌리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관념이 사람들 속에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안 되면은 앞으로 뭐 늘 하지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 게 늘 저도 지난번에 육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소위 그 분익 비익부가 더 강해질 시도 도래한다는데 오면에 코로나 때문에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빨리 왔대요. 이런 시대 현상이 한 20년 당겨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 학자들 보니까. 그러면 자연지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요즘 정보니까 정보가 곧 돈이니까 IT나 AI 같은 거 전부 다 정보 아닙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부가 직결되는 거죠. 사람이 필요 없어도 그 정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자연지 부가 집중되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이 그 굉장히 혼란과 고통들이 많은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리더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갖다가 오늘날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리더가 어떻게 하면 이 춘추 전국시대처럼 리더가 어떤 식 삶을 살고 저 세상을 다스려야만이 아래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냐에 대해서 늘 관심을 뒀다는 겁니다. 그 관심 중에 노장 철학과 육아 똑같은 게 뭐냐면 이 수기를 통해서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에서 근본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그 싸움과 다툼은 조금만 지나보면 또 가지가 또 뻗어가니까 또 뻗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싸움의 판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나 그걸 다시 통수업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로 응집해서 바라볼 수 있는 리더가 나와서 그 다툼의 상을 순환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17번도 말한 게 뭐냐면 풍속을 순화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어울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자가 나온 시대도 사람들이 전부 다 춘추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다 없었나? 이 상류 측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혹사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혹사하는 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져야만이 세상이 안정이 된다고 자꾸 주장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풍속을 바꾸는데 그 풍속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상황, 지도자들이 그냥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서 허정에 나온 이야기도 바로 그런 문제에서 허정과 같은 그런 경지에서 수양을 하게 되면 그 허정의 수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으면 결국은 지도자는 그 위치에서 부와 권력으로 쾌감과 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아래에 있는 백성들한테 모든 존재들한테 조화롭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실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16장에서 다시 마지막 퀴즈를 한번 받고 17장을 들어가게 된다면 16장에서 제일 첨한 게 뭐냐면 허정으로 사람이 마음이 깨달으면 용이 붙어요. 용내 공이 되죠. 용은 포용력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우주처럼 사람이 이 마음이 우주처럼 이렇게 확산돼 가다 보니까 그 확산된 마음에서 모두가 일체로서 느끼는 거니까 한 몸을 느끼니까 그 일체로서 느끼는 그 한 몸을 느끼는 그 마음의 포용력이죠. 포용력. 그럼 용인데 공이라. 그럼 포용력이 있으면 만약 그게 공평해진다. 세상에 파벌과 물질과 귀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는 이 시야가 없으면 어느 한 파벌 맡으면 오는지 나오는데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이끌어 만드는 거죠. 자꾸 파벌 때문에. 그러니까 공이 되면 뭐냐면 공내 천이네. 왕이죠. 왕이. 그래서 이 왕에 대한 해석을 갖다 16장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나는 개인이 주인공으로 보는 경우, 두 번째는 지도자, 리더로 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17장과 연결시켜서 리더로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갖다가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주인공이 한 그런 개념이 있지만도 이 지도자로서 이런 공평한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은 뭐냐, 바로 하늘과 같은, 자연과 같은 흐름을 가지니까 천내 도라, 이런 지도자는 바로 하늘, 자연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만물을 갖다가 다스려놨기 때문에 그와 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지도자는.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이 주인공이 되면 곧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하늘이 되니까 도와 일치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죠. 도원의 구라, 이러니까 아무리 오래 흘러도 불평불만의 세상 조화롭게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갖고 17장에 들어와가지고 17장을 보면은 17장 전체가 이해하는데 훨씬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가 수양을 통해서 바로 천하를 다스려야만이 그 천하를 조화롭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자도 바로 그 시대적인 배경 바탕을 깔고 봐야만이 노자를 볼 때 너무 수양론 쪽 치우쳐 보는 분들이나 또 정치를 치우쳐 보는 분들이 아니고 그 전체가 하나의 노자 사상 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바로 지도자가 수양된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 시에 도래한 거죠. 지도자가 뛰어난 지도자는 결코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그게 곧 나와요, 지금 현재.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참다운 지혜가 열린 지도자,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열린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날 또 이 노자나 또는 육아 사상이 바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16절. 질문 하나 하겠네. 예. 그 조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위나라가 삼국으로 갈렸을 때 전나라가 진나라라고 하셨는데 예, 진나라. 예. 한나라가 아니고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이 진나라입니다. 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가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중국의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황하강고 양장이 있는데 이 여기가 이제 요 진나라예요. 요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가 대국인데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던 진나라가 중원을 넘어지 못했어요. 원래 진나라가 오랑캐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증명되겠지만도. 그리고 진나라는 이 동주로 옮겼을 때 이 진나라의 양왕인데, 양훈데 그 사람이 이 동주로 옮기는 평왕인데 이 평왕을 도와서 동주로 옮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국으로 인정받아요. 그 전까지는 제국도 인정 못 받았습니다, 진나라는. 그러니까 동주로 옮겼을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평왕이 고맙다 해가지고 제국으로 승격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한 나라가 이 진나라가 쭉 있으니까 이렇게 동쪽 진부 보다가 이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로 나눠지니까 그러면서 동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걸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게 된 거죠. 이 진나라입니다, 이게. 그 삼국지에 보면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가 삼국. 계속 반복되면 중국의 나라들은 이름이. 예. 한나라는 후한이라고 그래갖고. 아, 그거는 또 이 한자면 그거는 이거. 아, 그 예. 유비의 한나라. 조조의 위나라는 이 위나라예요. 아까 조조는 이 위나라 그러세요. 네. 조조는 이 위나라예요. 예. 하여간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처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본문이 되면 태상 띄우고 하지 띄우고 유지라. 태상은 최고의 위다, 최고의 정치, 최고의 리더의 뜻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리더, 최고의 정치가 리더죠. 이런 사람인데 하지 유지 이 해석이 상당히 그 일반적인 해석을 벗어나서 하는 참 재밌는 해석이 있는데, 자, 하지 유지 이렇게 했는데 이 하자를 아래 사람들, 소위 말해서 민이라고 보는 건데 민은 그가 있다는 것, 대명사는 그가 있다는 것을 알아. 아래 사람들은 왕이, 리더가 그가 있다는 것만 알아.
다시 말해 하나 국가란 조직이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가 있다는 것만 안다는 거죠. 이 있다는 것만 안다는 것은 이 왕이 태상이라는 왕이 백성들한테 잘 살게끔 분위기만 끝나지고 관여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뭐 법을 만들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요임금 치는 건데 실은 이래서. 그리고 요임금의 시대는 노장 철학이나 그 다음에 육아 철학 다 같이 성인이에요. 물론 허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허유는 그 후대에 만들었다고 보통 해요. 왜 과거에 안 나오거든. 서경 같은 데는. 그 후에 신선장이나 이런 데서 등장하니까 허유 소부는 후에 나왔다. 그러니까 도가 쪽의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근각성 허유나 소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 이전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최상의 정치란 것은 사람들이 그거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잘 뜨는 회사는 사장이 누구인지는 알지만도 그 사장에 의해서 도대체 구애받는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래 직원들 편하게 일을 하면 월급 잘 나오고 그냥 복지시설 잘 되고 뭐 잘하는 거죠. 그게 최고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중국에 요 근래 와서 뛰어난 그 학자 중에 한 분이 그 남혜근 박사랍니다. 남혜근이라고 이분은 그분 책은 노자 타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노자로서는 굉장히 해석 재밌는 책인데 노자는 각당 노자라 했잖아요. 각당 노자. 해석이 그만큼 많다. 그래서 이 남혜근 박사도 노자에 대한 다른 생각이 말인 거죠. 타설이니까. 자기 말을 쓰는 거예요. 노자는 각당도 다 해석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은 유불도에 다 통한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명상 참선했던 분이고, 불교가 깊숙이 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유제를 뭐냐면, 하지만이 그런 것을 갖고 있다. 태상의 정치는 하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게 되냐면, 이 다음에 나오지만도, 이 절악무라는 게 곧 나와요. 22장인가 보면, 절악무란 말이 나오는데, 노다는데, 학문, 곧 나와요. 학문을 끌어보면 글씨만 없다고 말하거든요. 곧 나오는데. 이게 그 남혜근 박사는 하지를 뭐냐면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 지가 많으면 그 지혜로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심의 흐름을 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주 낮은 지혜는 뭐냐면 큰 틀의 흐름만 알지 이 분별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남혜근 선생인데.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남혜근 선생님 그게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학문을 통해 분별의 지혜가 많으면 그 분별의 지혜 가지고 뭘 판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흐름 못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적어야만이 대자연의 흐름을 갖다가 읽으면서 참 해안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마음에 내면의 해안이 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감이 열리는 게 하지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라서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거의 없고 모든 사람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위에 있는 그 리더가 있는 것만 알고 간섭하는 모른다. 이렇게 전부 해석이 대다수가. 어떤 판본에는 이게 해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불자로 해가지고 한자로 불자로 해가지고 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태상의 정치라는 것은 그 태상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인정 못 받아요. 왜냐하면 백서와 금문에서 전부 다 하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인정 못 받아요. 그건 옛날에 1973년도에 백서 나왔거든요. 1973년도에 백서 나오기 전에는 이 하자가 이게 잘못됐었다. 오자로 돼가지고 불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 많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면 최고의 정치란 것은 일반적 해석에서는 그 리더란 것은 리더가 있다는 것만 안다. 아래에 있는 직원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가 있는 것만 알아. 그건 아무것도 몰라. 자, 그 다음에 기차 띄우고 친이 띄우고 해지라. 그 다음은 그 사람을 친히 여겨가지고 있잖아. 역시 수로를 푼다는 것은 이미 들었을 거 진짜. 그 사람을 아주 그 지도자, 그 리더를
친하게 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려, 칭찬해. 하, 정말 잘한다고. 그런데 이 단계가 오면 무슨 문제가 됐냐면은 이 사람은 순리에 의한 자연의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온 지혜, 이 지를 갖고 난 다음에 그 지를 정치에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스림하는 거예요. 치는 거죠. 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이라는 용어는 노당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양면성이 있다. 대대성이 있다. 2장에서 나와. 2장에 미와 추, 성과 악, 장단이 있다죠. 친이 나온다면 반대로 뭐냐면 그 불친이 있잖아요. 불친. 친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근데 친이 나왔다는 건 상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식 가지고 다스리면은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내가 친한 편, 친하지 않은 편인데 이미 여기서부터 다툼의 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친이 예전에 우리 편이니까 그 사람 잘해. 그리고 정말 잘해. 막 기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이 예지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논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찬반 양편이 나눠져 가지고 한쪽 편은 칭찬을 받고 한쪽 편에 대해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바로 틀이 마련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된 거예요. 그 판가름이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있기만 해도 세상이 잘 돌아가. 잘 돌아가는데 뭐 네 편, 내 편 갈릴 게 뭐 잘 돌아가는데. 그게 바로 태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기차 띄우고 이제 그 다음은 이거는 이제 독재죠. 요즘 말하면 독재. 다시 말해서 수탈 독재하는 것들이죠. 공포 독재. 이 독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두려워. 이제 이거는 리더 중에 하빨이 된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한테 수탈하고 공포 정치를 하면서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말 독재 정치고 옛날 전쟁군체는 전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기차 띄우고 업신여기를 못 짜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백성들이 이 임금 업신여기가 저거 능력도 안 되는 인간이 올라가가지고 백성들을 혼란만 시켜 이러는 거야. 리더로서 역량이 없는 사람이 위에 올라갔으면 백성들은 무시당한데, 무시를 당한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 무시를 당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어떤 사람의 리더가 무시가 된다면 곧바로 뭐냐면 자기 잘났다는 걸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업신여긴다는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것은 자기 잘났다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인간보다 내가 정치 다 잘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주장이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면 세상한테 혼란에 빠진 거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무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이제 다투는 거지 이제. 그렇게 다투면 결국 뭐냐면 이렇게 다투는 정도는 사는 사람 중간에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래야 되면 아래에 있는 민들이 고통받는 거죠. 무시를 당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적어도 지식인 되니까 중간쯤 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하다 보면 이 파벌싸움이죠. 파벌싸움이 되면 결국 민이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자가 이 만들 당시에 이 보면은 이러한 상황을 갖고 그 당시에 크게 정치인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노자는 태상의 정치가가 나와야만 좋겠다고 제시한 거죠. 그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굉장히 해석에 이 문제도 많고 털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 좀 보면 신 띄우고 부족은, 유 띄우고 불신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돼요. 이게 왜 제기되냐면은 그 23장에 보면 23장의 제일 마지막 보면은 23장의 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게 또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신부적하면 유불신은 나오죠. 이 사람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예, 나오죠. 근데 이게
깡 안에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똑같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에 대한 문제인데 신을 갖다가 누구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신 부족은 믿음이 부족하면 자 은자가 있으니까 은자는 대명사니까 어치가 있으니까 믿음이 그에 대해서 부족하면 이 말이거든요. 은자 때문에. 은자 무조건 대명사 있는 거니까. 믿음이 그에 대해서 부족하면 은자는 대명사가 꼭 필요한 건 거니까. 그러면 믿음이 그에 대해 그 믿음은 누구 그에 대해 부족하다는 건 누구 뜻이냐 이게야. 이게 대개 해석하는 책들은 뭐 같은 이도 선생님 같이 말씀하셨는데 대개 뭐냐면 나라의 리더가 그 백성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전혀 반대로 해석한 책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이 백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게 더 좋지 않냐. 왜? 어머니가 자식한테 믿음이 있으면 부모님 자식 무한히 믿음 좀 받아주잖아요. 아 그래 맞아 네가 돼. 그러면 어떤 논리 틀로가 이래라 저래 관여 안 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자식한테 그래 맞아 너 잘한 거야. 그거 될 수 있어. 그런 거지. 그거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 그거 간섭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너 거기가 뭐 밥이나 먹고 지내겠어? 야 너 왜 그래 살아? 뭐 등등이 잔소리 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할수록 강할수록 그 사람 믿어주고 계속 격려만 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도 왕이 백성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는 게 대다수 해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백성들이 그 왕에 대해서 불신이 있게 된 거죠. 왕이 나를 못 믿는다.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관계도 무조건 자식이 부모를 믿어주면은 그러니까 뭐 부모가 아 그래 너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끔 좀 너 그거 안 돼 왜 그렇게 해? 등등 불신하면 자식도 자인지 부모한테 불신할 거 아니냐 그야.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인데 그 다음에 유해 띄우고 기 띄우고 귀연인데 유해란 해석도 상당히 많은데 그 뭐 다 잘라서 그냥 이거는 좀 머뭇거리다 조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자는 이 어조사니까 이 해자는 어조사인데 뭐 하다 이런 뜻이니까 좀 머뭇거리면서 뭐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이죠. 지도자 리더는 그래서 말을 귀하게 여긴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말을 너무 많이 뱉다가 실천하지 못하면 신임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아주 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해 기귀연이에요. 그래야 되면은 마지막 귀절은 태상과 똑같은 거죠. 이제 이 마지막 귀절은 앞에 태상 같은 거죠. 이 태상에 정치하는 분 같은 똑같은 거죠. 자 보면 공성 띄우고 사수 띄우고 백성 띄우고 계위 띄우고 띄우고 자이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공이 이루어져. 주술구조로 공이 이루어져.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또 사수 이룰 숫자. 자기 하고 싶은 일이 다 잘 이루어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하고 싶은 공도 이루고 또 어떤 일도 다 이뤄. 그런데 백성들은 말이야 모두 다 어떻게 하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말을 해 뭐냐면 자연이라 내가 하다 보면 저절로 그래 됐네. 자연은 이 노자에서 5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연은 노자에서는 절대로 명사로 하면 안 된답니다. 내가 하다 보니 저절로 그래 돼. 일을 하다 보니 내가 노력하다 보니 저절로 그래 돼. 다시 말해서 이 왕이란 자, 지도자는 나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절로 그럴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는 게 최고란 겁니다. 리더는. 그러니까 뛰어난 지도자는 백성한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의 분야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좀 장애물이 있으면은 앞에 가서 빗자루 쓰러지듯이 좀 이렇게 정림해주고 스스로가 자기 삶을 성취했다는 그 성취감을 만나게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최고의 시간, 그게 태상이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그게 어렵다나.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대니까. 이러한 17번의 상황 가지고 18장인데 18장은 원래가 주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17장과 18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17장 또 18장이 그 주간은 37장인가 되어 있는데 37장에서 주간 37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17장, 18장 나눴어요. 오늘날 통일도 되나. 그러면서 원래 연결되는 것이 앞에 또 하지만도 고자가 빠졌어, 고자가. 고로 대도폐일이다 했는데 고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고자가 되면서 17장 마지막에서 따기가 고자로 들어가면서 18로 연결되면 하나의 문장이 됐던 건데 고자도 빼버리고 장을 나눠버린 거죠. 자, 요걸 생각 좀 쉬었다가 다음 또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입니다.